네, 이어서 이제 앞 앞선 시간에서 고민한 내용을 이제 분석하는 워크시트를 작성해 볼 건데요. 취업 준비 현황과 현재 스펙을 작성하는 워크시트가 있습니다. 많이 어렵진 않고요. 여러분이 고민하셨던 내용을 작성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천천히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진행해 볼게요. 일단 워크시트 펴시면 취업 에지이즈 분석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 안에 보면 이제 학생이 자기 평가하는 내용이 있고 지도 교수한테 평가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목을 쭉 작성해 보시고 추후에 이제 지도 교수님과 상담을 할 때 한번 들고 가셔 가지고 지금 제 스스로가 이제 현재 상황이 이렇게 평가를 해 봤는데 교수님께서 이걸 보시고 어떤 피드백을 주실 수 있는지 또는 작성하시면서 궁금했던 내용들이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상담을 한번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취업 준비 현황은 말 그대로 지금 취업을 필요로 하는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보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적성 검사 실시 여부는 여러분 지금 4년 동안 학교 다니시면서 적성 검사 한번 받으셨죠? 한 번은 다 받아 보셨으면 좋겠는데 안 받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받아 보셨으면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홀랜드 검사라든가 MBTI 아니면 MMPI 뭐 이런 것들 검사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데에 흥미를 가지고 어떤 진로적인 적성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을 한번 받아 보시고요. 그리고 지역 상담 횟수랑 지역 상담 시 피드백 받은 내용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 취업 상담을 이제 지도 교수님이랑도 받은 것도 포함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 일자리 센터에서 받은 상담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상담을 했는지 그것 자체도 일단 의미를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아직까지 취업이 너무 멀었다고 생각해서 상담 안 받아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번 기회에 한번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내가 취업 상담을 받았을 때 어떤 피드백적인 거를 받고 있는지도 한번 적어 보세요. 이 내용은 아마 지도 교수님이랑 상담할 때 중요한 자료로 사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취업 상담 시에 받은 피드백 내용도 한번 적어 보시고 이제 취업 캠프 참여 여부와 이제 이력서 준비 정도, 자기소개서 클리닉 횟수 이거 같이 볼 건데요. 처음 캠프 가면 이력서 그리고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특강이나 또는 특강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내에서도 간간이 있긴 한데 첫 캠프에 가면은 한 1박 2일 만에 이제 좀 취업에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소양이나 어 필요로 하는 다른 것들을 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취업 캠프는 꼭 참여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력서를 한번 써 보셨을 때 그 이력서가 내가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작성이 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 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취업 상담 받으실 때 이제 "선생님 이거 좀 어느 정도 써져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물어보고 잘 써져 있어요."라고 하면 이제 내용을 쪼금 더 추가하시면 되고 난 잘 썼다고 생각하고 들고 왔는데 이거는 많이 쪼금 고쳐야겠네요."라는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알겠죠. '아 내가 지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소개서 클리닉 횟수는 왜 중요하냐면 이력서는 좀 객관적인 정보들이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들이 클리닉 해도 내용은 비슷해요. 중요하게 적혀야 되는 내용들은 다 이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자기소개서는 자기가 판단을 하는 것들 자체가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 눈에는 이 내용이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눈에는 이게 좀 거슬릴 수도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한테 클리닉을 받아보면서 내 자소서가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써져 있는지 한번 받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의 면접도 있는데 모의 면접 한번 해 보신 친구도 있고 안 해 보신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 모의 면접은 꼭 해 보셔야 돼요. 모의 면접 없이 면접에 가시면 진짜 감히 말씀드리는데 100% 말아먹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말아먹었다."라고 다들 표현을 합니다. "아 선생님 저 세상 태어나서 처음 면접 봤는데요. 정말 말아먹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그만큼 첫 면접은 너무 떨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내에 있는 모의 면접 특강 같은 거 있으면 참여하세요. 근데 그때는 복장이랑 헤어스타일도 진짜 면접을 보는 사람처럼 준비를 해 가세요. 왜냐면 음 기본적인 뭐 복장이라든가 헤어스타일이나 메이크업이라는 그 기준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 이 헤어스타일이 뭐 앞머리를 푸는 사람이 더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묶은 게 잘 어울리는 사람도 있고 남자들은 앞머리가 이제 깐 게 잘 어울리는 사람도 있고 내린 게 잘 어울리는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근데 기본적으로 말하는 내용은 있는데 일단 한번 내가 이제 이렇게 스타일링을 해 갔을 때 이제 선생님이 봐 주시는 거죠. 모의 면접을 해 주신 선생님이 "아 이제 누구 씨는 이제 앞머리가 이렇게 올라간 인상이 좀 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인상이 될 것 같다." 또 누구는 지금 머리 헤어스타일로 봤을 때는 이제 머리를 좀 묶어서 올리는 헤어스타일이 조금 더 이제 단정해 보일 수 있고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이미지가 됐을 것 같다. 이런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묶은 게 정말 안 어울리는 사람도 있고 앞머리 올린 게 정말 안 어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내리는 걸로 통해서 이제 어떤 느낌을 주고 있는지 또 한번 보시고 복장도 내가 준비해 놓은 게 이제 제대로 준비를 했는지 아닌지도 한번 판단을 조금 이렇게 점검을 한번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모의 면접을 통해서 다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그 채용 박람회 다 아시죠? 엑스코나 아니면 교내에서 박람회 같은 거 많이 하는데 많이 참여를 해 보세요. 그 실전에서 하는 것만큼 많이 긴장되고 실전에 있는 인사 담당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묻는 내 이력서나 자소서를 봤을 때 어떤 질문들을 주로 하는지 그 질문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하고 내가 당황하면 어떠한 버릇들이 있는지도 캐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의 면접 특강도 듣고 박람회를 통해서 실전으로 면접을 해 본다라는 그런 경험을 많이 참 좀 쌓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로 정보 탐색 소스는 내가 이제 진로나 취업에 관련된 정보를 주로 찾아보는 사이트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 사이트를 통해서 내가 진로 정보 탐색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도를 한번 객관적으로 작성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업 에세이즈는 크게 어렵진 않아요.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체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쭉 따라오시면서 쓰시면 되고요. 다음은 현재 스펙. 현재 스펙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는 건데 지금 내가 현재 스펙이 어느 정도인지를 적고 나면 내가 앞으로 어떤 스펙을 어떤 목적이나 목표를 가지고 어떤 점수를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스펙을 저희가 이제 작성을 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학점, 어학 점수, 자격증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학점은 이제 1 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막 엄청 낮은 친구가 엄청나게 높일 수는 없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3.0은 좀 넘는 학점을 선호하고요. 제일 선호하는 학점은 3.5 이상을 좀 선호합니다. 학점을 물어보고 보는 이유는 이 친구의 기본적인 성실성을 판단하는 기본 자료가 되기 때문이죠. 학교 생활을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수. 어학 점수는 어떤 특정적인 직무에서는 언어를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직무에서도 어학 점수를 보는 이유는 학점과 같은 맥락으로 성실성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들이 다 준비하는 기본적인 어학 점수도 '이 친구는 우리 직군이 필요하지 않은데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고 '이 친구는 학교를 다닐 때 성실하게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인사 담당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요거 자격증. 자격증은 취득일이나 발급청이 어디인지는 항상 정리를 꼭 해 두시고요. 그리고 우리 전공에서 대표적인 자격증들이 한두 개 있으시죠. 있으면 많이는 못 하더라도 하나 정도는 좀 취득을 해서 졸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 기사 자격증 같은 경우는 이거를 취득한 사람과 안 취득한 사람들의 평균적인 취업 시기 소요 시간이 좀 차이가 납니다. 자격증을 미리 취득하고 졸업을 하는 친구는 1년 안에는 취업을 하고요. 이게 취득이 안 된 친구 같은 경우는 2년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전공 공부를 하면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하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좀 시간 할애를 하셔서 꼭 취득을 하셨으면 하고요. 인턴이나 수상, 봉사활동, 동아리 경험 같은 경우는 내가 자처해서 해야 되는 경험이잖아요. 근데 대외 활동 경험으로 만드는 건데 나중에 졸업하면 졸업자가 됐을 때 좀 만들기 어려운 것들 많아요. 뭐 동아리나 봉사활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수상도 그렇고. 수상도 뭐 큰 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학부나 아니면 뭐 이제 교내에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에서 수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한 번 정도는 적극적인 참여를 해서 수상 실적을 만들어 두면 나중에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쓸 수 있는 내용이 되니까 그런 것도 한번 해 보시고 봉사활동도 여러분들 다양하게 하잖아요. 김장 뭐 봉사도 하고 연탄 봉사도 하고 그런 봉사들을 한번 정리를 해 두시면은 이런 봉사 점수를 보는 기업들이 많아요. 봉사 활동과 관련된 에피소드 등을 뭐 꼭 적어 달라고 하는 기업들도 있고 그 기업에서도 이미 봉사 활동과 관련된 거를 이제 뭐 분기별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런 회사 같은 경우는 봉사 정신이나 이런 걸 많이 본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럴 때 봉사활동 내가 뭐 쪼끔 해 놓은 게 있으면 그걸로 또 에피소드로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쓸 수 있으니까 없다면 이번 1년 동안에 한두 번 정도는 만들어 두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해외 연수 기회가 되시면 나갔다 오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 쪽을 하는 친구들은 내가 연구하는 실적 같은 거 포트폴리오에 해 두시고 그게 아닌 뭐 뭔가 딱 뭔가를 내세울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없는 경우 있잖아요. 뭐 디자인이 아닌 경우. 디자인 같은 경우 포트폴리오가 다 나오겠지만 웹디 같은 경우는. 근데 뭐 그냥 일반적인 학과는 포트폴리오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내가 공모전을 나가거나 아니면 내가 대외 활동했던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해서 객관적으로 나를 어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리를 한번 해 보는 거죠. 공모전 나간 것도 뭐 수상을 하지 않더라도 참여했었던 거, 어떤 공모전이었고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어떤 포지션에서 어떤 담당을 했었으며 결과물은 이런 거였었다. 근데 이제 수상이 잘 안 됐었던 요인에 대한 것도 분석을 한 내용들도 한번 쭉 적어 보시고 이게 뭐 포트폴리오를 제출을 할 수 있으면은 가장 좋은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정리했던 내용들이 나중에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준비할 때 그 소스가 되기 때문에 이거 정리해 두시면은 많이 도움 되실 거예요. 뭐 교육 수료 내역 같은 경우는 상담이나 이제 사회복지나 이런 쪽은 교육을 수료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스펙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자사 양식의 교육 수료 내용이 없다. 근데 자유 양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라고 하면 자유 양식으로 교육 수료 내역이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한번 내용을 어필해 보시고요. 그 외에 다른 전공에서도 어떤 특정 특강을 들었을 때 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교육 수료 받은 내용들도 꼭 기록을 해서 어필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교육 들으실 때마다 몇 월 며칠부터 몇 시간 수업이었고 주관이 어디고 그걸 진행했던 강사님이 누구였는지 그거를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확인증 같은 거 받아 두실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그 외 대외 활동 경험이나 기타 능력으로 내가 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다라고 하면 한번 적어 보시고 뭐 특기나 취미 같은 것도 한번 적어 보시면 돼요. 뭐 요즘은 거의 없어진 추세긴 한데 아직까지도 뭐 취미나 특기 이런 거를 적는 회사들이 있기는 해요. 이제 근데 그게 뭐 다 이유가 있어서 보는 거기 때문에 뭐 그 기업의 문화적인 부분들도 있어서 그 좀 무난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취미나 특기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두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 워크시트 작성을 혼자 하시면 힘드실까 봐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취업 준비 현황과 이제 현재 스펙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아마 작성해 보시면은 그렇게 어렵다고 느끼진 않으실 거예요. 예. 그냥 나에 대해서 지금 점검하는 거니까. 내가 고민했던 내용들 한번 쭉 적으시면 되니까 부담 없이 적으시고 이제 저희 1 주차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2차 강의에서 이제 수업 분석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어요. 이거 과제하실 때 다들 이제 과제하시면서 많이 고민해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